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 연일 나오는 기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부동산을 매입하실 분이 있고 매각하실 분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틈새는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은 이번에는 모아타운 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5가지로 한번 틈새를 전략을 짜려고 하는데요. 모아타운 대상지가 아닌데 혹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될 만한 방법은 없을까? 두 번째는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하면 빨리 된다는데 이렇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하는 곳이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해서 빨리 갈 수는 없을까? 또 모아타운과 주택이 있는데 이곳이 오래돼야만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지? 또 내가 잘못 사면 돈으로 돌려받는다는데 그 기준은 뭐지? 혹시 모아타운이 아닌 다른 틈새 투자는 없을까?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상지가 아닌 곳이 대상지가 되는 방법. 대상지 그러면 지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상지가 지정이 되지? 첫 번째는 자치구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대상지가 지정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대상지로 지정해 주세요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구 공모는 자발적인 부분보다는 구 자체가 서울시에 어떠한 제안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서울시는 자치구 내에 매년 1회 정도를 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상지 제출해.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 제출을 하죠. 그리고 평가를 서울시에서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떤 이러한 계획들은 지정이 되면 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닌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주민들이 제안하려고 한다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러면 1년에 1회씩이 아니라 수시로 검토해 가지고 지정해 줄게요 라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틈새가 뭘까요? 주민이 제안할 이렇게 할 만한 곳들을 우리가 미리 가서 투자를 한다면 남들보다 앞선 그런 틈새 투자 전략이 되겠죠.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이 제안하는 곳이면 좋겠는데 주민이 제안하는 곳은 어떤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2가지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제안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주가 제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합이 하는 경우는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2군데 이상이어야만 그래야만 이곳이 모아타운으로서의 대상지로서 지정을 하려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토지 등 소유주가 제안을 하는 방식은요, 모아주택을 2군데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라면 각각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민으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는 곳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자, 2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모아타운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없을까? 왜 중요하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 빨라야 10년입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으로 간다면 2년에서 4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모아타운으로 가면 참 좋겠죠.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비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다면 규모와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뉴타운 이런 것들 했던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와 도시개발구역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곳들은 안 되고 나머지 곳들 중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한다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는 전 단계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때 지정이 되면 이렇게 수많은 진행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인 거죠. 아주 초기 단계부터 내가 미리 매입해 놓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곳은 모아타운으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에요. 원칙은 20년이 경과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데, 단단한 친구들인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철골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년, 단단하니까 30년은 돼야 노후주택으로 보겠다,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공동주택 이외의 게 있어요. 단독 다가구, 그 중에 원칙은 20년이지만 단독주택은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단한 친구면은 30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칙은 20년, 그런데 예외로 30년, 이 30년은 단단한 친구들이 30년은 있어야 된다. 단단하니까 당연히 30년은 있어야 노후 건축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50% 정도 이상은 돼야 모아타운으로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규모 개발이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형비,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57% 정도가 돼야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 67% 정도가 돼야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기준도 우리가 잘 알고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이 되는 기준, 돈으로 돌려받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모아타운 대상지가 있고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날짜가. 먼저 모아타운 대상지, 이쪽이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인데, 이곳은 22년 6월 23일까지 공사할게요 라고 착공 신고를 한 경우, 근데 안 했다 라고 한다면 돈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어요. 이 후보지는 2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럼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상지는 6월 23일, 후보지는 1월 20일 이후 건축 허가분. 그래서 건축 허가, 착공, 이거 두 개는 꼭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내가 매입했다면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곳 중에 틈새는 뭘까? 틈새는 바로 이렇게 모아타운 후보지가 됐던, 이렇게 후보지가 됐던, 아니면 대상지가 됐던 이런 곳들 인근을 보시라는 거죠. 인근. 이곳이 바로 틈새입니다. 틈새. 이 지정된 곳은 벌써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가격 자체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인근들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근 쪽을 눈여겨서 보시고 저평가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곳에 투자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아타운 아니고 다른 틈새는 없을까? 서울에 많은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건 지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어느 지역마다 있는데요, 계획이. 그 계획 중에 이렇게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 한강변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 예전부터 나왔지만 모아타운으로 누군가 바라볼 때 가격이 빠지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지역들의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 성공된, 남들보다 반발 앞선 투자로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요, 모아타운을 바라볼 때 나는 다른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틈새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또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될 때, 모아타운이 지금 지정이 안 됐는데 가능한 곳, 아까 얘기했던 주민 제한하는 곳이라든가, 또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수가 아직은 모자라지만 시간이 흐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지역들, 또 주민 자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봐서 대상지나 후보지가 아닌 그 인근이라든가 이외에 어떤 생활권 계획지구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맞춰서 남들보다 반발 앞선 투자를 한다면 꼭 성공된 투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